수행 시작하기 전 앞순산 공덕과 오늘살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안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163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거기에 162페이지부터 보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줄요. 네, 162페이지. 자, 다섯 요소의 색광은 몸과 마음과 우주의 근원입니다. 환경, 화장, 세계품에서는 일체 세계는 모두 빛과 음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쓰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다섯 가지 색광을 상상으로 떠올려 관하면 관찰 대상이 몸을 이루고 있는 5요소의 색채 파장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몸에서 5요소의 색광으로 들어가 마음 강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즉 요즘 과학에서 상상 속에서 대상에 대해 사고 실험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정리하면은 상상의 다섯 가지 색광이 뭐뭐 5요소의 색광에 접촉한 다음 뭐뭐 5요소의 색광이 반응하는 것이 심강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딱 두 줄로 딱 그렇게 요약했는데요. 내가 저 하나 물어보고 싶은 이인자 교수님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그 전에 저게 며칠 전에 그 KBS 반영을 보시라 했잖아요. 네. 내가 탁 들어봤는데 빛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앞부분을 내 못 봐가지고 그 앞부분에 그래서 뒤에 아나운서가 뭐라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 색채 파장이 말이죠. 프리지움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 여러 가지 무지 색깔이 나온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라 하는 것은 마치 프리즘과 같지 않느냐. 이 파장이 몸을 프리즘으로 해서 가지가지 색깔을 내는 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듣기 이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것 듣고 싶어요, 사실은. 아니요, 그건 스님께서 아시는 내용들이었고, 근데 그 전개되는 게 예, 이제는 프리즘을 통한 무지개색 정도가 아니라 아니고. 얼마든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지금 IT 기술로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광을, 예, 빛을. 비틀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더 뭐 안 들으셔도 되고 그러지 않아도 그걸 좀 다시 보기로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스님 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 원고 중에 빨강, 녹색, 파랑, 장파장, 중파장, 단파장 이렇게 돼서 삼원색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삼원색이 맞지를 않아서 그냥 그걸 지웠거든요. 그러고 그냥 했는데 거기다 삼원빛, 예. 삼원 그렇지 않으면 삼원색빛 예. 하든지 빛이라는 게 들어가야 빨강, 그린, 파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칠하는 색은 삼원색 하면 빨강, 노랑, 파랑이거든요. 근데 빛값은 빛의 삼원 빛은 빨강, 그린, 그러니까 초록, 파랑 이래요. 그 초록이 달라요. 초록이 녹색이잖아요. 네, 녹색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거를 빛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 좋겠다. 그거를 제가 원고 중에 어디에 있나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왜냐면 좀 게을러가지고. 예. 아, 내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예. 그 방송에서 화장의 세계에는 색깔이 없지만 예.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함으로써 색깔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가 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죠. 나왔죠, 이거?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빛이 어디에 부딪혀서 반사할 때 우리는 색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햇빛을 보면 색이 없잖아요. 예. 네.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얼마 전에 TV에서 재밌는 거를 한번 얘기를 했어요. 아이디어에 의해 가지고 어딘가 일본인가 미국인가 무슨
박람회인가 뭔가 이렇게 열렸는데 엑스포가 뭐 열렸는데 우리 중소기업이 이제 가서 그 시계에다가 시계에 이렇게 손을 딱 대서 손가락만 귀 딱 대면 소리를 듣는 것. 이거는 그 전선도 없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딱 이렇게 무줄에가 딱 대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세계 파장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전선도 없는데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시계를 이렇게 딱 하면은 손가락 딱 대면 여기 진동이 여기가 진동에 의해 가지고 그 진동을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음성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게 변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환기와 같은 거예요. 파장을 소리로 변환시키고 이런 파장을 색깔로 변환시키고 모양으로 변환시키는 이 전부 다 마음이 하는 일이지 실제로 소리가 있어서 듣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가 상상으로 상상을 한다 이거죠. 요 말은 5가지 색을 상상을 하면은 이것이 몸에 있는 5가지 색깔하고 그 빛색하고 서로 교훈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요. 그러면 몸에서 반응하는 게 뭐가 신강명 나의 본래 마음이 반응을 할 것이다. 지금 이건 원리가 그 이야기입니다. 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만일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이야기하면은 진짜 요즘 사람들은 이거 안 믿죠. 완전히 네. 미신 같은 그런 이야기잖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주장하는 거는 과학이 정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이게. 그렇지만 이걸 이 파장이 코로 오면 냄새로 눈으로 오면 색깔로 귀로 오면 소리를 듣는다 이거지. 결국 그거 하는 일이 누구 하는 일이 마음이 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 TV 보시라니까 바로 탁 틀었는데 아 이거 앞에 거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검색 한번 해가지고요. 저기 하면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제가 처음에부터 예. 아 이거 스님 보시면 좋겠다 했지만 감히 제가 어떻게 예. 스님께 그러다가 아예 안 되겠어서 그냥 한번 보시라고. 무슨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예? 제목이 뭐예요? 장영실인가 왜 그 장영실, 남자 예, 남자가 예. 이렇게 하는 거 그 주제가 늘 다르잖아요. 예. 근데 요번에는 광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일체 유심조 마음이 다 만든 것이다. 이런 게 현실에 이제 이런 과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증명이 되니까 너무 기쁘고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불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현대 물리학이라는 이 과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불교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외람되게 예. 한 말씀 드리면 오히려 지금 불교적인 이야기를 내용을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거를 절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불자들도 과학을 좀 알면 그럼요. 예 그러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냥 술술술술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제가 오래전에 10년도 더 됐지만 본 책 제목이 탁월한 지혜락하는 책이 있습니다. 탁월한 지혜락하는 책 저자는 그 후르조프 카프라 박사 물리학자입니다. 저술입니다. 이번에 전 세계 스카터를 만나서 대담한 책입니다. 범양사 출판부에서 나왔는데 이 책이 아마 지금은 안 나오지 싶습니다. 혹시 큰 책이라든지 검색해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책을 꼭 한번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제프리 추라는 이 물리학자가 구두군 이론을 내세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발표를 딱 하는 거예요. 이 우주락 하는 것은 그물같이 전 끈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 어떤 주체적인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쭉 하니까 카프라 박사가 손을 들면서 얘기해. 당신이 얘기한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과 같은 이야기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제프리 추라는 분이 하는 말이 나 당신 말에 동의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오랜 사유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이 이론을 내가 찾아냈을 때 이걸 제일 먼저 고등학교 다니는 2학년 아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아들이 얘기 딱 듣더니만 아버지 그거는 새삼스러운 이론이 아닙니다.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법계 연기법하고 똑같은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2학년 나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불교를 배우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박사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는 마치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나는 최초로 내 발견한 나라고 생각했는데 불교에서 벌써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그렇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 이야기는 이 카프라 박사하고 이 제프리 추라는 물리학자와 대화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과학서적을 찾아서 이제 새로운 책 나오면은 뭐 신과학이라는 이런 책이 있으면은 그걸 사다 보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를 과학서적을 통해서 불교를 더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이 과학자들을 만나 대담하는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제 원자 속의 뭐 우주인가 하는 그 책도 보면 이 과학자들의 대담 속에서 불교가 얼마큼 과학적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이 불교를 쉽게 접하려면 그런 과학서적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의 내용도 그런 걸 근거해서 글을 쓴 겁니다. 제가 머리 상상으로 쓴 건 절대로 아니고요. 예. 근데 제 생각인데요. 부처님 말씀이 뭐 어디 어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대로 당신이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태어난 지금도 당신이 돌아가신 이후도 있을 이치를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을 뿐이지. 그럼요. 네. 그게 왜 특별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한 이야기인가 하면은 불교는 관이란 말을 써요. 이건 본다는 거죠. 봄을 얘기하는데 이 뭘 보느냐는 게 있어요.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연을 보는 겁니다. 인연. 그 다음에 무상을 보는 겁니다. 자, 무상은 시간의 흐름이죠. 그럼 시간의 흐름이라 하는 거는 내가 머릿속에 생각해서 낸 건 아니다는 말. 현실로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는 거예요.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도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한다, 본다는 말은 이런 걸 보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조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이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 30년 전에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지금 한 30년 전이라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과학자들하고 대화를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선포를 하니까 미국에서 전화가 스님께서 과학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종교를 부정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 과학자들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학은 종교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로 대화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다. 과학적인 논리적인 이 방식, 분석적인 이런 방식은 불교에서 똑같이 진리를 추구할 때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을 사용하긴 한다.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 결과도 같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정말 지금 30여 년 지금도 1년에 한 차례씩 꼭 세계 과학자들을 모여가 대담을 하고 거기서 책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도에 갔을 때도
그 소남 스님이랑 그 저기 티베트 스님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티베트 불교가 살아있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세계의 과학지도라고 대담을 나눈 그것이야말로 티베트 불교의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다. 네, 그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과학자들과 대담한 이런 서적을 아예 초등학교부터 가르쳐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맞는 얘기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달라이 라마 스님의 책 저술이 나오면 무조건 다 사모합니다. 사서 봅니다. 왜 그러냐? 과학적이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도 그런 책이 나오면 사서 보십시오. 논리 정리를 하고 쉽고, 난주 처음에는 굉장히 쉬운데 가다가 끝에 가서 아주 심오한 얘기를 꼭 해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를 바라고, 기회가 되면 달라이 라마 스님이 저수를 갖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훨씬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빠를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고리타반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마치 매우 비약적인 내용 같지만 비약적인 내용이 아닌 사실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일에 과학이 빠져서 그냥 불교 얘기하면 매우 비약적인 얘기 같고 가슴에 와닿지는 않지만은,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하면 이 내용이 비약적인 게 아니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5가지 색채를 떠올려 관상합니다. 이 관은 곧 5가지 색채가 상상의 마음이므로 관찰 대상인 마음 빛인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주관이 관상하는 마음과 객관의 마음 강명의 마음은 같은 마음이므로 서로 통하여 마음의 본성이 빛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의 본성이 빛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빛일까? 비유입니다. 이 마음은 이제 깨끗한 빛이라고, 정강명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마음의 본성은 정강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런 햇빛 같은 빛이냐? 아닙니다. 햇빛 같은 빛이 아니에요. 그건 빛은 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빛이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 정말 여러분 이제 수행을 해보면 아시지만 환합니다. 수행에 집중력이 생기고 사물의 이치를 알게 되면 마치 머리가 전등 불기가 저렇게 환해집니다. 얘기하자면 그것이 깨있는 거죠. 환하게 깨있는, 정말 빛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정말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빛이라는 건 태양빛을 가지고 저 얘기하는 태양빛을 거고, 얘기하는데 네. 이 빛은 다른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거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실험을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방에 불을 딱 끄는 깜깜한 상태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사물은 보이는 건 깜깜한 건 보이지만은 거기서 환한 걸 보는 분이 있을 거예요. 환합니다. 사물이 환한 게 아니고 우리 보는 것이 환한 게 있어요. 까마도 똑같이 환하고 떠도 환하고, 물론 사물은 깜깜해서 안 보지만 그럼 마음이 빛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이요. 예, 그건 제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험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5가지 색채를 상상하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영향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과학에서는 눈으로 직접 사물을 인식하는 것과 상상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것도 반응은 같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요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지 공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미지 공간이란 말이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정사각형을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입체적으로 정사각형. 자, 정사각형에 떠올렸다면 어디에 떠올려졌습니까? 눈앞에 떨어져 있습니까? 머릿속에 떠올려 있습니까? 가슴에 떠올렸습니까? 여기 눈앞에 정사각형에 떠오르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네, 됐네요. 그게 이미지 공간이고요. 다른 게 아니 그게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정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정우. 그러면 눈앞에 펼쳐지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바로 눈앞에. 그게 이미지 공간. 그래서 이 이미지 공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는 책이 있습니다. 생체의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 건축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건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공간을 어떻게 살리느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힐링이 되려고 그러면 공간 활용도가 높아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미지 떠올릴 때도 아름다운 정원을 잘 떠올리고 공간 배치를 잘하면 할수록 내가 상상을 떠올릴 만큼 여러분 힐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 그것도 얘기했지만 이런 건 다 고급 정보죠. 사실은요. 제가 얘기하는 아주 고급 정보들이에요. 미국에 그전 얘기 한 번 더 얘기하면 이라크에 가서 외상후스트르 장애 주군을 앓는 태극 구인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전투해가지고 살아 돌아왔는데 외상후스트르 장애 주군이 걸려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내도록 그 긴장감 속에 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속에서 자기 동료가 총에 맞아 죽는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살아나온 사람. 이걸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게 악령 같은 거 이렇게 탁 쓰면은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그때 전투했던 그 마을에 그 모습 그대로 재현돼서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이 환자가 의사에게 얘기했던 것은 의사가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안에서. 그런데 이 환자는 그 속에서 적응 훈련을 받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에서 점점 벗어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생로병사락하는 그 프로에도 똑같은 이분은 그때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20년 동안 소주 한 병씩 마셨다. 근데 몸 이상해서 CT 촬영해 보니까 내실이 커지는 거예요. 인지 기능이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그도 놔두면 이런 거는 알코올 침미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몸이 이상해서 끊고 싶지만 습관적으로 그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끊기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대형 화면에다가 사람이 술을 마시고 병이 들어서 치료한 과정에서 죽급 하장하는 데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걸 계속 TV를 보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술을 끊게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끊지 못하지만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끊어질 수 있느냐. 이거는 갖는 해강 반조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를 반조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그 대입을 해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반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술을 끊게 되는 거죠. 이런 시뮬레이션이 지금은 정신병이라든 여러 가지 습관을 고치는데 강범위하게 좀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불교에서는 오래전에 이런 것을 이용했는 게 그걸 관상법이라고 그래요. 관상법. 요거 생각상이 뭡니까? 이미지죠. 이미지를 떠올려가지고 자기 본다 이게야. 이걸 명상이. 요번에 전부주에 내가 오전 시간 얘기를 했는데 16명쯤이라는 관정을 주는데 거기에 1분 관상이 있었어요.
일본 관상이 어떤가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이제 간원보살이 있다면 간원보살이 정수리에서 흰빛이 들어갑니다. 정수리로. 목에서 붉은 빛이 목으로 들어갑니다. 가슴에서 푸른 빛이 가슴으로 들어갑니다. 가피를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다로 속에 들어가기 전에 가피를 받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일본 명상을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방법이에요. 천수처럼 간신보살을 떠올려서 간신보살의 정수리에서 흰빛이 내 정수리로, 붉은 빛이 내 목으로 들어오고 푸른 빛이 내 가슴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이게 시뮬레이션입니다. 맞아. 근데 이 관상법이에요. 실제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안 되겠죠. 안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한 1분만 안 되보죠. 네. 자, 우선 알아야 되는 흰빛. 네. 이거는 잡입니다. 네. 자, 여기 붉은색 빛은 이타심이에요. 푸른 빛 지혜입니다. 요 푸른은 지혜입니다. 네. 흰빛은 물의 요소인데 모든 수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랑과 연민, 관용, 용서락하는 자비락하는 심리를 일으키고, 붉은색은 의욕이뿐만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이타심이에요. 푸른색은 부정은 무시지만은 긍정은 지혜입니다. 공생의 지혜예요. 네. 말씀. 죄송하지만 저거 좀 주십시오. 동정이 필요해요. 이 동경은 이제 집중하기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차 명상에는 항상 동정을 쳐야 돼요. 이게 진짜 잘 구입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이 동경 하나에 인해서 이 차 명상 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빼십시오. 자, 시선을 곳곳이 두고 자, 호흡을 봅니다. 눈을 감고, 자, 관세음보살님이 앞에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간음보살의 정수리에서 흰 빛이 본인의 정수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목에서, 관세음보살의 목에서 붉은 빛이 본인의 목으로 들어오고요. 가슴이 푸른 빛이 가슴으로 도는 것을 상상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뜬다. 좋습니다. 제가 한 방법은 그냥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방법입니다. 얘기하자면 이렇게 이제 가피를 받아서 이제 만다라로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 전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감노수를 이제 받는 게 또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여기 이야기는 그대로예요. 내 상상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거나 실제 사물을 인식하는 똑같다. 왜? 상상이는 현실은 장소가 다르지만은 인식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결과도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꿈. 꿈하고 상상은 현실은 같다. 장소만 다르지. 왜? 꿈속에도 인식하니까 인식 결과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식에서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꿈속에서 이쁜 처자를 만나면은 몽정한다 하고 이 비유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꿈속에서도 역시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꿈인데도 불구하고. 재밌죠? 그래서 이제 그 서장에서도 보면은 제자가 이 대스님의 그 계시는 방으로 들어가는 꿈을 꿔요. 그 꿈 이야기를 제자가 스승에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그 꿈이지만 현실과 같은 것이다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재밌는 이야기죠. 그래서 꿈과 현실은 같다. 인식하기 때문에 이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상이 매우 중요하다. 제 속에서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직접 그렇게 하지만 명상은 자기가 자기 내 안에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다. 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게 바로 명상이고 이런 관상법이 바로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그걸 이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의사 중에 의사 대의원이라고 그러고 법사는 바로 의사다. 중생은 환자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잘 알고 이것을 명상을 하게 되면은 많은 이익을 얻을 겁니다. 특히 이 오십찬 명상은 더 들을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리고 마음 강명은 본각인 어머니와 같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생긴 구름이 한에서 사라지듯이 물거품이 물에서 생겨서 다시 물로 돌아가듯이 원각경에서는 청명한 마음빛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가 다시 마음빛으로 돌아감을 설합니다. 또 대승신론에서는 자녀의 시각이 어머님 본각에서 나와 무명불각을 소멸하고 다시 어머님 본각으로 되돌아가서 하나가 되는 것을 구경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행의 원리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단지 오색찬 명상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자, 어머니를 본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자식을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각에서 불각이 나옵니다. 불각은 문명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본각에서 불각이 나왔으면 불각도 본각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본각의 모습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왜 이게 불각이 나왔느냐 하는 게 불가사의하죠. 이거는 이 불각은 착각을 얘기해요. 착각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불각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그러면 영향을 주고 불각이 있다 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괴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괴로움 어디서 오느냐? 불각이 무명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불각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시각이 나옵니다. 시각이 뭐냐면은 시각이 바로 비로소 깨달아가는 마음이에요. 자, 불각은 이거는 불효자예요. 네. 불효자고 시각은 효자입니다. 왜? 어머니 자식이니까.
근데 교사가 나와가지고 이 불효자를 없앱니다. 불각을 없애요. 그러면은 어때요? 시각은 다시 본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각은 자녀고 본각은 어머니예요. 그래서 딱 돌아가 보면은 본각과 시각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하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이 본각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각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걸 구경각이라고 합니다. 구경각. 궁극적인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대성기신론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부를 하는 것은 불각을 지금 없애는 시각이 생겼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시각이 생겼어요. 비로소 깨쳐가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생기기 때문에 무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없애는 것이죠. 여러분 무명의 내용을 알고 싶지 않아요? 무명의 내용은 간단해요. 밖에 있다. 사물이 밖에 있다. 밖에 있는데 그 사물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 근데 그것이 보니까 실체를 가지고 스스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놈은 독립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전부 다 바로 무명, 불각이라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내 밖의 사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이 사물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밖에 사물이 존재하는 이 한다 생각인데 이것은 어떤 실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인다. 그럼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대상이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거나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하기 때문에 어떤 실체성을 갖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의존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인다. 눈을 보면 이 사물도 다 독립되어 있고 이렇게 보이는 건 전부 다 문명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문명은 이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내각이 따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느낌이 없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전부 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인 진실을 딱 만나면 좀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모양과 색깔로 보고 고정되게 보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내가 보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냥 이 불교에서는 그걸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 전부 다 이 능가경에서는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마음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거 다 골백분도 한 이야기인데 그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중에 조머라는 교수가 불광사에서 그 강의를 할 때 그러니 이 세계는 99.9% 비어있다 이러니 간분이 우리는 이렇게 두께감도 느끼고 이런 거는 왜 99% 비어있다고 합니까? 하니까 손에 있는 전자기력과 책상에 갖고 전자기력이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딱 잡으면 두께감을 느끼는데 느낌일 뿐이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만들어. 파장이라 하는 거는 불교식으로 하는 찰나생, 찰나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과 색깔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식에서 얘기하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뭐냐 얘기죠. 돌아가는 게 바로 마음의 빛, 그런 원각이라고 해요. 원각. 둥근 원자에 깰 각자입니다. 각이 뭡니까? 빛이에요. 네. 자, 이게 이제 다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정리를 하고 정리하면 신강명은 본각인 어머니와 같고 다섯 가지 색광을 관상하는 마음인 시각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즉 모자 상봉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통하여 신강명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다채가지 색깔을 관상하는 마음이 자녀 시각이 어머니 신강명을 만다는 것은 곧 죽지 않는 불사의 대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원각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가 다시 원각으로 들어간다 했죠. 이걸 이제 이런 실감을 좀 하셔야 되는데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자,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건 뭐지? 예, 하나이가 땅이 제일 커. 예, 단나이 무슨 소리야? 바다가 더 커. 예, 세 번째 아이가 뭔 소리야? 허공 하늘이 제일 크지? 예, 게임 끝나버렸어요. 허공 하늘 제일 크다 하면 애가 이긴 거야. 근데 허공 하늘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마음입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이제 한번 하면은 다 해서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큰 호응이 되겠다. 이러면 무슨 몸도 때려 부숴야 되겠고 다 없애는 거죠. 다 없애고 호응 자체가 딱 되면 어디 될까? 엄청나게 크겠죠. 얘기하자면. 그럼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없을까? 있습니다. 대상이 호응이 아닌 공성입니다. 호공은 호공 수련하면은 호공은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인식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공 수련에서 호공 자체가 되는 사람은 도덕 불감증이 걸립니다. 도덕 불감증이라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뭘 하더라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왜? 호공은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없는 호공에 머물러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무감각증이 와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성은 다른 거예요. 공은 안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호응과 똑같아요. 예. 그래서 몸에 실체가 몸이 다 사라져서 몸에 실체가 없는 것을 알고 또 마음도 아무 실체가 없으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삼매에 들어서 공성으로 들어가면은 역시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 세계 호응과 똑같아요. 그런 다른 점이 있어요. 삼매에서 벗어나 보면은 이 세계에는 환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인과가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게 이제 호응 수련하고 공성 수련이 달라요.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분석을 통해서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자, 이 책상은 어때요? 책상은 시간적으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런 변화를 알라 그러면은 도끼를 가지고 쪼개입니다. 그 다음에 불을 같이 질러요. 탑을 없애버리죠. 몸은 어때요? 몸도 생로병사하고 화장터에 가서 몸 집어넣은 탑을 없어지죠. 그러면 이 건물은 어때요?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은 붕괴적 없어집니다. 서울시도 어때요? 20년 전, 30년 전에 서울시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벌써 1900년대에 서울시를 보니까 벌판이더구만. 판자촌 맨처럼 그런 것만 있고, 아니 판자촌도 없어요. 그때는 총화지붕하고 기와집만 아주 사실을 보니까. 그래 그거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서울도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서울시도 없어지는 거죠. 지구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삼남만성 우주도 어때요? 형태가 있는 거 다 없어집니다. 그럼 모든 걸 없다 하는 쪽으로 다 가죠. 만일에 그걸 없다 하는 쪽에서 머물게 되면 그 마음 상태로든 그 마음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 마음의 크기 무한이죠. 그래서 무색계에는
공무변 처정에서는 허공을 대상으로 해요. 허공을. 그러면 허공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무변 처정에 가면 허공을 인식하는 마음이 있거든. 허공이 끝이 없기 때문에 허공을 인식하는 마음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식무변 처정, 식이라 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걸 공성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공이라 하는 말은 어떤가 이런 겁니다. 요걸 갖다가 망치를 갖다 때려 부수는 거죠. 때려 부수면은 아무것도 없죠. 이거는 무라고 그래요. 근데 유마경에서 뭔가 하면 때려 부술 필요가 없이 이 자체가 그냥 공이다. 형상이 없는 게 공이 아니고 형상 그대로 공이다. 왜? 형상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상 자체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책상은 부숴가지고 불을 지를 필요 없이 이건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서지는 겁니다. 사람도 역시 생로병사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뭔가 마음이 결합되어 있어 실체가 없어요. 서울시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태양계도 실체가 없는 건 호흡같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공성을 아는 지혜는 크게 얼만큼입니까? 무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과 지혜가 서로가 탁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에 물을 타면은 경계가 사라지듯이 공과 지혜가 딱 경계가 사라져버려서 공과 지혜가 그냥 하나 된 상태가 되면은 그걸 법신이라고 해요. 그는 법은 바로 공을 얘기합니다. 공성이 몸입니다. 또는 지혜의 몸입니다. 지신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마음은 무한이에요. 근데 허공은 어때요? 허공도 무한이라 할 수 있을까? 절대로 아닙니다. 허공은 형상과 상대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공성은 어때요? 형상이 있거나 없거나 본질이 비어있다 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경기에 가고 그것을 뭐라고 각이라 깨달을 각자 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각 상태가 된다는 것은 전 우주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원각이라는 거고 그걸 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 그러면 호응과 공의 차이점이 뭐냐? 자, 호공 수련의 호응 자체가 되면 어디 될까? 10명의 호응 수련하면은 호응 자체가 되면은 몇 사람만 남을까요? 한 사람도 없겠죠. 호응이 돼버리니까. 10,000명이 수련하면은 10,000명은 호응이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한 사람밖에 있겠죠. 그러면은 99만 명은 어디 되는 거야? 99만 9명은 어디 되는 거야? 호응을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비윤리적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비윤리라 그러나? 예, 아주 잔인한 거죠. 얘기하자면. 그는 사람을 100만 명 중에서 한 명만 나온 걸 다 죽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 수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성은 어떤 얘기야? 자, 공성을 수행해가지고 100만 명이 다 공성을 깨달았다 이러면은 바탕은 또 똑같아. 그건 나타나는 거는 100만 명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왜? 형상을 없애서 공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형상 그대로 공성이기 때문에. 이건 비律적이 아니야. 이건 진실이에요. 그 나타나는 거는 10사람이면 10사람이 그럼요. 나타나지만 예. 그냥 하나의 바탕이지. 그건 하나의 바탕은 똑같아. 예. 공성이야.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현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이게. 아, 현상을 부족하는 거. 예, 부정하는 게 아니야. 형상 그대로, 형상은 인연의 모습,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이 비어있다는 소리예요. 언제든. 그거는 공성을 깨치거나 안 깨치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의 크기라든지 최종 궁극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얘기 그래요. 궁극 깨달으면은 바로 원각인데 원각이라는 뜻이 그런 것이죠. 엄청난 것이다. 우리는 마음 섬쓰는 게 진짜 쫌생이같이 쓰잖아요. 예? 차찬에 집착하면 마음이 차찬mat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집을 집착한 집만큼 마음이 커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사람 마음이 크긴 얼마나 클까요? 서울시장. 이제 안 해. 그러면은 대통령을 출마를 하게 돼서 대통령이 되면 마음이 크기는 대한민국만큼 커진 거야.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 대통령하고 서로가 이렇게 교류를 하고 조율하고 이러는 거. 그러면은 수행자의 마음이 크기는 그게 우주보다 큰 거야. 그래서 원효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작다고 하자니 우주를 사고도 넉넉함이 있고 마음이 크다고 하자니 미시한 속에서도 그 마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대선 귀신론 소에 그 얘기 나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수행하면은 공성 자체가 되어서 그런 법신을 이루게 되는 게 그러면 중심 구제하는데도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 공부가 단순한 공부가 아니에요. 예. 자, 세 번째 인체를 이루는 5가지 색의 파장과 차의 5색 관상과의 상응. 예. 청정 도론에는 이미 푸른색, 노란색, 붉은색, 흰색 그리고 강명을 대상으로 하여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차의 5요소의 5가지 색을 관상하는 것은 삼법인의 지혜를 얻어 존재의 근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법인 하는 것은 세 개인데 첫째는 무상 변한다는 것. 두 번째는 변하는 것은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롭다는 것. 세 번째는 괴롭다 하는 것은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는 것. 주제하는 자아가 있으면 고통을 멈춰야 될 건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락하는 3가지 지혜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의 근원에 도달하는 것. 존재의 근원은 뭐냐면 열반입니다. 불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하자면은 5가지 색을 관상하는 목적은 결국 죽지 않는 불사에 이르는 것. 그게 이제 바로 정강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끗한 빛이라고 비유를 든 거죠. 자, 5요소의 5가지 색채는 2가지가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요소는 물질을 이루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심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요소이기 때문에 물질을 이루는 요소이면서도 심리를 일으키는 요소입니다. 첫째, 물질을 이루는 5요소를 보겠습니다. 앞서 모태횡에서 명이 잇태했을 때 38주간 중에서 첫 7일 동안은 흙, 물, 불, 바람 5가지 요소가 나타나면서 호공이 빠졌군요. 육체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5요소의 빛이 능히 물질을 이루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 불교에서도 빛의 색을 통하여 5요소들의 특징을 표현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심리를 일으키는 5요소를 보겠습니다. 5요소는 5가지 색의 파장입니다. 파장은 바람의 요소로 심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의 5가지 색을 명상하는 것은 5요소의 5가지 색채에 따르는 마음 작용을 두루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바다 색깔이 왜 파란색일까? 궁금하죠? 하늘의 색깔이 왜 파란색인 줄 알아요? 그 과학적으로는 하늘이 비쳐서 그래. 예. 하늘이 물이 비쳐서 예. 명답이에요. 예. 그 빛을 흡수할 때 긴 파장 다 흡수해버리고 짧은 파장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파란색으로 짧은 파장은 파란색으로 나타나요. 물이 눈에 비치는 거는. 하늘도 긴 파장은 다 이렇게 흡수해버리고 짧은 파장만 있어요. 그래서 하늘 색깔도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파장은 원래 색깔이 없다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긴 파장, 짧은 파장 눈으로 돌을 때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아침이나 저녁은 또 붉은색이에요, 하늘이. 예. 그건 긴 파장. 그런데 이제 본인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제 식탁보를 파란색을 깔아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음식을 적게 먹게 됩니다. 식욕 저하가 생겼어요.
자, 본인이 떼쩍 말라서 많이 먹고 싶은 사람.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좀 뚱뚱한 사람이 수술을 해도 생육률이라든지 치유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뚱뚱한 사람이. 삐쩍 마른 사람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책상, 뭡니까? 식탁보를 빨간색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식욕이 왕성해져서 음식을 더 먹게 됩니다. 이 옷도 마찬가지. 옷 색깔도, 그래서 우리는 색깔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런 색의 파장에 의해서 심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색채 심리예요. 이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근데 불교에서도 오래전에 벌써 색채 심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학계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만다라를 통해 가지고 색지 심리가 나온 걸 알고 있어요. 불교에서의 만다라. 그렇지만 그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 거기 깊이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이제 불교의 그 논서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불교 색채 심리학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불교 그 색채 심리학을 공부하려면 어떤 책을 봐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차와 명상 이 책을 보시면 그게 마스터였는데 더 깊은 거 논문을 쓰려면 더 깊은 거 써야 돼. 예. 자, 몇 줄만 더 보고요. 이체는 5요소의 5가지 색은 몸을 만들고 심리를 이루는 원인입니다. 따라서 5요소를 자극하는 접촉의 명상법이 필요하며 중요한 것은 줄을 것은 접촉의 명상법입니다. 접촉의 명상법이 필요하며 그 명상 방법이 바로 차몰의 5가지 색을 관상하는 오색차 명상법인 것입니다. 이 5가지 요소가 이루어진 몸은 차의 5가지 색채와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다 마시면 차의 색깔을 상상해서 마시면 이것이 몸으로 들어가면서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몸은 그냥 몸이 아니냐? 해시밀경에 보면 정자와 난자가 탁 만나면은 자궁에서 육체가 형성되는데 이것을 누가 육체를 형성시키느냐 하면은 아타나시기 한다고 그랬어요. 아타나시기. 그래서 이제 아이가 거의 이제 10달 지나서 태어나서 계속 성장하더라도 이 아타나시기 이게 성장하게끔 하고 또 생명을 보존해 가는 게 아타나시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육체를 만들어 놓고 육체 속에 딱 머물러 있다.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타나시기 그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는 아타나시기라 하는 요즘 말로 뭐냐?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머리나 손이나 이런 게 탁 치면은 머리에 관계되는 심리가 일어나고 팔을 치면 팔에 관계되는 심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고양이가 손톱을 탁 핥겠다 어릴 때. 근데 지났지만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고양이가 가까이 오면 썩 피한다. 이게 핥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 고양이하고 팔등하고의 관계, 이 심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몸은 그냥 몸이 아니고 바로 몸을 통해서 이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색차를 마시면 색깔에 의해서 몸이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실제 몸이 반응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무의식이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몸은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언더스탠드? 예. 자, 이거 실습 다음 시간에 실습하도록 하고 휴식하겠습니다. 수습을 해야 돼요. 아직 5분 남았잖아요. 아니요. 5분 지났어. 그래?